길을 걷다가 외국인 여성들을 만나는 일이 이제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제주에 온 분들도 계시고 혹은 취업을 위해서 또는 학업을 위해서 제주에 온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주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여성 4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다들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 저도 뭐 가로시라든지 한복을 입고 왔어야 됐는데 어떤 복장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몽골은 또 다민족이 있어서 지역마다 옷이 좀 다른데요. 저는 그냥 공통적으로 입는 저한테 있는 몽골 전통 옷을 뭐라고 입고 왔습니다. 불러요? 델리라고 합니다. 벨리? 네, 델. 우리 라이온 씨. 저 옷은 원래는 이건 신부들이 입는 옷인데요. 이름이 구르타예요. 구르타이, 예. 네, 신부들만 결혼할 입는 때, 옷이에요. 네. 결혼할 때만 입는 옷이구나. 그리고요, 현주 씨는? 베트남 전통 의상 아우자이라고 합니다. 아우자이. 네. 이거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옷도 사실 많이 봤던. 많이 옷에- 보죠. 네, 네. 네. 결혼식 때 입는 중국에서는 지파오라고 하거든요. 지파오, 네. 경사로운 일 때는 지파오를 입죠. 오늘 결혼 날만큼 또 경사로운 날이니까 맞아요. 예쁜 옷들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조금은 생소한 나라거든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이웃 나라이에요. 타지키스탄은 타지크어도 쓰고 그다음에 러시아어도 씁니다. 근데 타지크어가 어떤 언어죠? 타지크어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 쓰는 페르시아어랑 비슷합니다. 그럼 혹시 타지크어로 우리 라이오나 씨가 자기소개 정도 가능할까요? 네. 한번 해주세요. Assalamualaikum. Nomi man Rayhona, man az Dushanbe, Shari Dushanbe, az Tajikistan, Omadan. 네. 통역해 주시오, 우리 성실행. 어떤 소개였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이호나이고 저는 타지키스탄 두šan베 도시에서 왔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타지키스탄 출신과 결혼한 사례가 더 있어요, 혹시? 타지키스탄에서 결혼하려고 한국 대사관 갔을 때 그때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타지키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네. 갔더니 네. 아. 거기서 이제 사례.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국내에도 어쩌면 1호일 수도 있겠고 네. 확실한 건 제주에서는 그쵸. 우리 라이오나 씨가 맞아요. 남편분과 1호 국제 네. 결혼 커플이 되겠네요. 그래서 더더욱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궁금한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네. 그럼 제주에 결혼을 통해서 온 이주 여성들 얼마나 되나요? 2021년도에 통계 보게 되면 5,400 가정 정도 있는데 아마 작년까지 하면 한 6천 가정, 다문화 가정 한 6천 가정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국가로 따지면 어떤 나라가 많아요? 아마도 중국이 제일 많죠. 중국이 많아요? 네, 중국 한족, 그다음 중국 조선족, 그다음 베트남, 네, 필리핀, 일본, 예, 네팔 그 순서죠. 다 아시아 지역이네요. 네. 국제 결혼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또 있었거든요. 그럴 때 맞아요. 보면 대부분 또 아시아 지역 출신의 여성분들과 많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예전에 또 그런 거 많았었고. 들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한데 요즘은 네, 그렇죠. 많이 또 코로나 시국에 이게 국제 결혼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보다는 이제 그 결혼 비율이 좀 줄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만남을 주선하는 것보다 요즘엔 또 자만추가 네, 유행이니까 맞아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또 국제 결혼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분은 제주에 온 시기도 다 다르고 일단 국적도 다 다른데 제주를 처음 왔을 때 첫인상이 어땠을까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라이호나 씨는 네. 언제 왔어요? 저는 작년 8월에 결혼하고 왔는데 그때 처음 온 거예요? 네. 그럼 진짜 얼마 안 됐네. 제주는 생각보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나라는 바다가 없어서 여기가 처음 본 이제 바다를 봤는데
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 그러니까 대륙이다 보니까 이제 바다가 없었구나. 그래서 볼 기회가 전혀 없었네요. 네. 음. 그거보다도 바람이 너무 놀라웠어요. 아, 또 제주 바람 세잖아요. 바람이 네, 너무 강해서 얼음 있는 바람처럼 느꼈어요. 아, 우리 난디아 씨는 제주 처음 왔을 때 첫인상. 저는 2002년도에 제주도에 처음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시기였는데 제주도는 덜 바람 여자가 유명하다라는 맞아요. 이제 한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몽골하고도 비슷한 분위기도 좀 있고 조원이 있고 말도 아, 있고 맞네. 그래서 하늘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곳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만에 그래서 돌아오신 거예요? 2년 전에 제주도 와서 이제 딱 2년 살았습니다. 근데 라이오나 너무 씨는 좋습니다. 그 제주의 바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란디아 저는 씨는 바람이 오히려 더 좋아요. 너무 시원하고 진짜 그 숨이 막 탁 트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바다도 있고 몽골은 또 바다가 없거든요. 아, 그러네. 그래서 바다와 하늘과 바람이 진짜 너무 좋은 곳이 이 제주도의 매력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에 처음에 왔거든요. 그때는 처음 올 때, 와, 여기 공기 진짜 맑다. 너무 좋다. 근데 저는 베트남에서 그 다빈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서도 사계절은 뚜렷해요. 아, 여기 제주와 제주만큼. 예, 비슷한데, 근데 여기는 강풍은 1년 내내 부는 거 진짜 놀랐어요. 또 바람 얘기하시네. 네, 바람 진짜 놀랐어요. 근데 아마 그것도 제주의 매력 아닌가 싶어요. 맞네, 맞네. 그 태풍 있을 때, 그- 여름에 태풍 있을 때 진짜 바람이 진짜 저도 많이 불어요. 태풍을 제주도에 와서 처음 해봤어요. 몽골은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언제 이 태풍을 맞아보겠습니다. 신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비상인데.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사무처장님은? 저는 2006년도에 제주에 시집 오기는 왔지만 2000년도에 이제 일본에 유학 가서 돌하루방 우리 아저씨 만났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일본 동경에서 아주 번화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주에 첫 느낌은 왔을 때 너무 조용하고 2006년도에 그때는 지금처럼 차도 막 많지 않고 너무 편안하고 마음이 이렇게도 살 수는 있구나. 매일 그 정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팽이처럼 돌아치는 생활이 아니고 좀 이렇게도 사는 곳도 있구나. 살아보고 싶다. 아까 그 난디아 쌤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2006년도에 국제 결혼으로 왔죠. 아, 네. 제주에 정착하려면 일단 문화도 좀 익혀야 되고 음식도 사실 맞아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할 게 정말 많잖아요. 좀 어렵다거나 혹시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라이오나 씨는? 저는 이제 설날 문화는 설날 문화. 네, 너무 놀랐어요. 설날에 이제 사람한테 어른들한테 세배하는 거를 절하는 거, 네.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요? 네, 우리나라는 이슬람 문화라서 이제 사람한테 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한테 절하지? 이거 이상했고 조금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남편 문화니까 그래서 존중하고 했는데 괜찮았어요. 오히려 더 너무 재밌고 용돈도 받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슬람 문화에서는 사람한테는 절을 안 하고 신한테만 절하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게 문화네요. 또 생소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 타지키스탄에서는 자기보다 윗사람한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해요? 그냥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가슴에 네. 손을 얹고? 네. 어, 아살라무알레이쿰 하면 상대방은 왈레이쿰 살람 이렇게 인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생소하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네. 지금은 좋잖아요. 네,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설날만 기다려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개했던 받으려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현주 씨도 문화 차이로 좀 당황했던 경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아직은 문화는 적응 안 됐을 때는 제사 문화.
여기서는 맞다. 예, 제사. 12시, 밤 12시 맞아, 넘어서 맞아. 지내는 예전에는 거. 12시에 많이 지내긴 했어요. 요즘은 좀 맞아요. 빨라졌는데. 네, 요즘은 예전- 빨랐지만 그 전에는 맞아. 12시 넘어서 진행하는 거 기다렸다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임신이 있을 때, 임신했을 때. 예, 임신했을 때 더 힘들었을 때네. 예, 입덧이 너무 심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더 먹어라 하니까 음복은 해야 분명히 되죠. 못 먹는데 먹으면 또 다시 뱉었는데 맞아.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근데 어머니가 계속 먹으라는 이해 안 됐어요. 그게 근데 나중에 현주 씨를 생각해서 예, 맛있는 맞아요, 거 맞아요. 또 몸을 위해서 더 먹어라 이랬던 네네네. 거죠. 그거 나중에 알았죠. 처음 왔을 때 시어머니가 주는 생미역 있잖아요. 생미역. 생미역도 먹었어요. 그거 임신부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예. 또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몸국도 몸국도 드시고, 주고 음.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음식이 안 맞았을 때 좀 괴롭잖아요. 저도 뭐 어디 해외여행 가면 네. 음식이 안 맞을 때 간혹 있거든요. 좀 있었어요. 어떤 거요? 우리나라는 음식이 달지 않거든요. 그냥 디저트 같은 것만 탔는데, 네. 근데 여기 와서 음식이 너무 맵고 달고 그래서 네,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모든 거 잘 먹어요. 아니 그 란디아 씨 같은 경우는 바다를 볼 기회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바다에서 그래서 하는 음식들 혹시 회는 접해볼 전혀 때- 못 먹어요. 지금도? 지금은 잘 먹어요. 아. 근데 처음엔 그 냄새 자체가 그게 좀 생소하고 먹어본 적도 없고 맡아본 적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저런 거 먹지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처음 생선회를 접하게 된 거예요? 제주도 와서 맞아. 처음. 네, 그게 완전 고급 비싼 음식이라고 대접하는데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혹시 거꾸로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또 갈등을 빚었던 사례 있을까요? 반대로. 제가 이제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상담 많이 하거든요. 네팔 이주 여성이 왔는데 이제 시어머니 하는 얘기가 며느리가 자꾸 밥을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는다는 거예요. 왜 더럽게 손으로 집어 먹냐 하는데 이제 며느리 나라에서는 그게 문화니까. 문화죠. 그러니까 식문화지. 자기 손이 세상에 제일 신성하고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차이. 근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도 수식 문화가 있어요. 손으로 쌈은 다 싸서 드시잖아요. 근데 그걸로 설명을 드렸어요. 어머니, 사실 우리도 손으로 먹습니다. 했더니 시어머니 펄쩍 무슨 소리냐고 선생님이 한국 문화를 모르시네요. 우리는 수저로 먹습니다. 근데 어머니 쌈은 싸 드시잖아요. 맞다. 그럼 풀렸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오해라면 오해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습관이 밥사발 이제 들고 이제 식사하는 이제 중국인들은 서서도 잘 먹거든요. 이제 밥사발을 그냥 들고 서서 먹으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너 거 뺏어 먹지 않는데 무사경 서서 먹냐게 그 앉으라게 앉아. 그게 또 이제 그것도 또 이제 설득을 시켰어요. 저도 중국 사람인데 이제 서서 이제 밥사발을 들고 먹는 습관이다. 이제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게 좀 이제 한 1, 2년 지나면 괜찮수다게. 그래서 이제 또 설득시키고 또 이제 몽골 이주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시어머니는 우리나라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며칠 됐는데 샤워를 안 해요. 또 상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이주 여성 말 들어보니까 이제 진짜 초원에서 이분은 그 몽골포를 다니면서 초원에서 생활하는데 물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아침에도 세수하고 그 물을 버리지 않고 또 이제 저녁에 발도 씻고 뭐 이런 걸레도 빨고 하는데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물을 너무 낭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란디아 씨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몽골에서는 진짜 그래요? 이건 날씨가 몽골은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건조하고 춥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는 샤워 안 해도 되는 그런 맞아. 그렇게 상황이거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땀 많이 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자주 그치. 하게 되는데 그런 영향도 있을 수도 네. 있어요. 그 적응 기간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 줍석에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거 있어요. 베트남에서 그 낮잠 자는 문화 있어요. 아, 점심 식사 후에 낮잠 자거든요. 한 시간, 1시간 반 맞아. 정도 자고. 베트남 자더라고. 근데 그거는 게으르다 하는 그런 오해도 있고. 아 제주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네. 있어요.
그런 그거 사람이 되게 많이 좋은 문화 있어요. 같은데. 점심 먹고 1시간 낮잠. 네. 에너지 충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결혼 문화에서 보면 또 타지키스탄은 우리와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타지키스탄은 그 전략 결혼이 많아서 이제 남자 여자 서로 얼굴 안 보고 결혼한 그럼 때가 부모님끼리 많아요. 그냥 합의해서 네. 결혼시키자. 네, 만약에 우리 집에 아들 있고 이제 상대방 딸이 집에도 있으면, 딸이 있으면 이제 부모님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결혼시켜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지금도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까지 많아요. 그럼 얼굴 서로 모르고 네. 결혼식 네. 날에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이제 남자 부모님이 이제 좋은 이제 며느리를 찾고 이제 여자 부모님이 이제 허락하면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저 싫다. 안 만날래.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요즘은 좀 이제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조금이에요. 그럼 혹시 라이오나 씨도 네. 그렇게 결혼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한국어 배우면서 남편을 만나고 이제 연애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급해져서 이제 사람들이 안 좋게 말할 수도 있어. 그래서 좀 결혼을 빨리 해야 돼. 그래서 1년 연애하다가 이렇게 빨리 결혼하게 됐어요. 그럼 어디서 만난 건데 남편분은? 어학단에서, 세종학단에서. 타지키스탄에 있는? 네, 한국어 배웠을 때 이제 2016년에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은 타직에서 유학 왔었어요. 거기 언어 배우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세종학단 들렸는데 이제 제가 한국어 이제 숙제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타지키스탄에서 그 한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이 많아요? 요즘 초년들은 다 이제 K-pop 다 좋아하니까 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류. BTS.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거기를 갔을까 남편분이? 그래서 우리 라이오나 씨를 만나서 결혼까지 이제 성공하게 된 건데 네. 오늘 남편분이 이 자리까지 막 따라오셨어요. 저기 계신데 그 난디아 씨 제주에 와가지고 뭐 특별히 감동받은 이야기였다면서요? 제주 와가지고 제가 처음 신기한 게 해녀 문화가 너무 신기했어요. 해녀 문화. 네, 그래서 바다에서 해녀들이 이렇게 아무런 장치 없이 그 깊은 바다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낚시한다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해서 그걸 보고 이게 몽골하고 완전 큰 차이가 그치. 있다. 제주 여자들의 생활력이 되게 강하다. 맞아요. 몽골 여자도 그렇게 비슷하잖아요, 맞죠? 비슷한 것 같다고 이렇게 몽골 갔다 온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런 것 같다고. 몽골에서도 여성분들이 사회생활 같은 거 많이 하나요? 예. 몽골 여자들은 거의 가장 역할도 하면서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몽골에 만약에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은 딸을 교육 더 많이 시켜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되게 이렇게 위치가 높아요. 사회적 위치가. 그래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그런 사회인데 여성의 날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준 날이 있거든요. 3월 8일에. 그날은 그 집안의 남자들 아니면 학교나 직장에서 남자들이 다 여자들에게 선물해주거나 뭐 이렇게 축하해주고 집에서는 남편 아들이 밥 해주고 이런 식으로 중국도 그래. 여자들을 되게 이렇게 존경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문화예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엄청 크게 축제죠. 하죠. 네, 진짜 세계 여성의 날이면 여자들이 다 대우받아요. 꽃도 받고 선물도 받고 학생들끼리도 남자 학생이 여자 학생한테 선물 주고 꽃도 줘요. 네, 그날에 진짜 동네마다 축제 그럼 열어요. 우리가 베트남에 가는 게 그때는 좋겠네요. 그렇죠. 삼월 팔일. 그렇죠. 여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결혼 이주 여성이 여기 넘어오면 이 날이 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남편한테 꽃이나 아니면 선물을 조금이라도 받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아니 현주 씨 굉장히 한국어 잘하시잖아요. 사무처장이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두 분은 어쨌든 제주에 온 지가 꽤 됐으니까 능숙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두 분이 보면 어떠세요? 란디아 씨나 아이호나 씨나 굉장히 잘하시죠. 그죠? 너무 잘해요. 너무 놀랐어요. 왜 이렇게 잘할까요? 너무 그러게요. 아니 배우셨어요 우리? 저는 이제 한국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있을 때 한국어 배우고 이제 다시 유학 온 겁니다. 얼마나 공부하셨는데요? 한 20년 됐습니다. 아, 네, 오래 학부 하셨네요. 때부터. 네, 학부 때부터. 처음에 이제 한국학을 선택하게 된 거는 몽골과 한국이 좀 더 가까워지고 수교. 1990년대 이제 수교했거든요. 아.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어 할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학 하게 되면 나중에 한국과 몽골 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유학. 그럼 제주에 오기 전에도 네, 서울에서 공부를 하셨고 어디에서 하셨어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진짜 이 몽골 여성분들 학부열이 높고 교육 네, 네. 그 열이 높은 게 우리 난디아 씨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공부를 하시고 지금 박사과정인가요? 네. 와, 지금 논문 쓰고 계시잖아요. 이 한국어로 논문 쓰는 거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곧 박사가 될 난디아 씨 기대해 보겠고. 감사합니다. 원래 집에서 어떤 언어 쓰세요? 한국어죠. 남편분은 전혀 중국어 안 쓰시고 니하오, 짜이제. 그 정도만. 네. 근데 이제 남편분은 타지키스탄에 이제 공부하러 타지크어 공부하러 가신 건가요? 네. 그러다 멋지다. 보니까 너무 멋져, 남편.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각국의 언어로도 대화할 수 있고. 네. 아, 진짜. 글로벌. 네. 남편 뭐 다 잘해주세요? 네. 너무 잘해주세요. 뭐 더 바라는 것도 없고. 네, 없어요. 진짜 부럽네. 근데 이 사무처장님 보면 한국어도 한국어지만 맞아요. 계속 들으셨죠? 제주말이 계속 나와요. 맞아요. 그래요? 무의식적. 제주말을 어떻게 해서 배우신 거예요? 그냥 남편분한테 배우신 건가? 아니요. 저 처음에 왔을 때 시어머니 말 너무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좀 어머니가 왜 맨날 화내시지? 이제 톤이 좀 높으셔가지고. 근데 첫날부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속았죠. 키워. 왜 자꾸 키라고 하지? 왜 자꾸 속았다? 뭘 속았지?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제주어였구나. 또 다른 외국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랑 제주어로 대화도 하고 또 제가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가정에서 소통이 안 되는구나 해서 그 제주어 교재를 중국어하고 영어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그 병행해서 제주어랑 병행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지금 속았다. 라는 얘기 했잖아요. 제주어거든요. 두 분 아세요? 혹시 속았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칭찬이에요. 네, 멀리서 제주까지 시집 오느라고 고생했죠. 고생했어요. 하는 얘기가 이제 혹사 속았죠. 이런 얘기. 아유, 뭘 속았지? 뭘 속아서 왔지? 우리 아이호나 씨는? 저는 지금 이제 오는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어른들이 말하면 잘못 알아들어요. 네, 조금 어렵고 진짜 다른 언어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너무 신기하고 재밌게 너무 재밌어요. 남편분은 제주어 안 쓰세요? 네, 잘 안 써서 잘 배려를 모르겠어요. 해주나 보다. 많이 듣는 단어는 이제 무사, 무사. 네, 그다음에 아키, 그다음에 고맙수다.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알아요? 지금은 네. 무사 뭔데요? 무사 왜요? 왜? 아 그래? 와. 이거지. 그 정도만 알면 뭐 다 아는 거지. 뭐.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본 적 없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랑 통화하면 가끔이 남편이 통역도 필요해요. 아, 통역 필요하지. 그리고 제사할 때나 아니면 집에 무슨 일 있을 때 다 같이 모아서 어머니랑 고모이나 아니면 형님들이 같이 모아서 진짜 저는 자신감 바닥이에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끼어들지 못해. 못 알아들어요. 옆에 남편분
분 계셔야겠네, 네, 무조건. 있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쓰고 듣고 맞아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라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진짜 제2 외국어처럼 외국어예요. 맞아요. 제주어가 외국어예요. 아니 다문화 가정에서 사실 가장 큰 어려움, 뭐 걱정이 아이들의 언어 그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얼마나 심각해요? 작년에 그 제주도 통계 보게 되면 이주 여성들이 자기 모국의 언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엄마들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트남, 중국, 뭐 몽골 자기 엄마 나라 언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는 이제 시집에서 반대하는 경우. 아 반대를 해요. 애한테 너네 나라 언어를 쓰지 마라. 애가 한국어도 못한다. 헷갈려서 시어머니들이 반대하고 남편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엄마들이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한테 그 체계적인 엄마 나라 언어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이랑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다문화 영재들을 좀 발굴하자 그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 애들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제주도 맞아요. 한국의 소중한 자산인데 엄마랑 아빠 나라 정체성은 갖고 태어났지만 엄마 나라 언어를 모르고 문화도 모른다는 게 너무 큰 이게 정말 손실인 것 같아요. 또 자국의 언어를 못 쓰게 한다는 것도 좀 슬픈 일이네요. 그게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엄마가 베트남어를 쓰고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서는 한국어를 표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애가 절대 그 한국어도 못하고 외국어도 막 그렇게 나빠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아요. 네. 현주 씨도 베트남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같은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지금 제주시 가족센터에서 그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이란 거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부터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네, 발굴이 됐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두 가지 언어 있고 두 가지 문화 있는데 왜 한국 문화만 배우고 한국 언어만 배우냐. 배우냐.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시작되는 건데요. 결혼 이주 여성가 여기 와서 몇 개월 안 되고 바로 임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언어 아직은 서둔 상태에서 아이 키우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 대화할 때도 제한적이 되는 거죠. 의사소통 안 되면 당연히 엄마와 아이 관계도 그 애착 형성이 되게 방해돼요. 힘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 키워야 나중에 아이가 이중 언어 가진 수 있는 것, 네, 그거 주로 그런 강의하고 내용을 있어요. 바탕으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정에서 엄마는 엄마 나라로 하고, 아이와 대화하고 대화하고. 아빠는 아빠의 언어 한국어로 대화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아이가 이중 언어는 습득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네네네. 근데 아직은 시집에 반대하는 가정 되게 막아버리는 많이 있어요. 아이한테 언어는 엄마와 소통도 할 수 있고 가족 관계도 잘 형성되잖아요.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근데 아직은 그런 거 보면 진짜 시집에서 인식 개선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거의 모범 사례가 우리 라이오나 씨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쵸. 남편도 너무 좋은 할 수 사례예요. 있고 네. 라이오나 씨도 한국어를 할 수 있고. 네, 진짜 아기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이중 언어는 그냥 이중 언어는, 가정에서 네.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키워야 돼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우리 손주가 두 개 언어를 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멋진 것을 일인데, 예. 동네에 막 자랑하고 이런 인식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사무처장님은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해라. 네, 그렇게 독려하고 네, 네. 계신다면서요. 그렇죠. 이주 여성들한테 제가 왜 자격증을 따라고 했냐면 저도 중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공무원으로 6년을 근무를 하다가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 그 학력이 인정이 안 됐어요. 학력 인정이 안 돼서 이주 여성들이 지금 와서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거나 뭐 보육교사 자격증 따려고 해도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도 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검정고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길게 대학까지 나오려면 너무 과정이 길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공인 자격증이나 컴퓨터 자격증 아니면 뭐 사법통역서 이력코디 뭐 하여튼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해라. 그러면 그 과정에 이제 기회가 언젠가는 오면 잡을 수가 있다. 근데 자격증을 따지 않고 마냥 기회만 기다리다 보면 늦다. 그래서 항상 자격증을 따라 취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자격증 얼마나 갖고 계세요? 몇 개 정도 있으세요? 아, 제가 한 2년 전에 해봤는데 한 20몇 개 되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많이 따셨어요?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내가 이 자격증을 따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이 동생들, 후배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 자격증 딸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가이드 자격증을 따려면 국사든 자원이든 법규든 관광자원 해설이든 이런 걸 어떤 단계로 배워야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가르칠 수 보여주려고. 있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거의 스물 몇 개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이드를 양성을 많이 했어요. 예, 이주 여성 가이드를 많이 양성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우리 난디아 쌤한테도 얘기했어요. 몽골에서 지금 그 개별 관광이 들어오는데 몽골 이력 코디네이터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에. 그래서 제가 배우고 난디아 쌤. 아, 진짜요? 추천합니다. 아 직접 지금 배우고 계세요? 네, 배우기로 했습니다. 네, 배우고 네. 했다고? 베트남에서 만약에 국제 결혼하면 한국에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기본은 한국어는 토픽 1급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의무적으로요? 네, 아, 필수. 진짜요? 아. 기초가 1, 2급이 기초거든요. 네. 네, 기초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국 문화도 익혀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남편분들도 베트남 언어까지는 바람하지 않지만 베트남 문화 아니면 풍습 같은 것도 좀 알아보면 그 가정 꾸미기는 과정에서 아마 많이 갈등이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여성들도 것 노력을 같아요. 하는데 남자들도 좀 노력을 해달라. 네, 그렇죠? 그렇죠. 낮잠 자는 거 이해해라. 맞아요, 맞아요. 그것만 아니고 다른 되게 많이 사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고맙고 행복했던 시기를 보냈던 곳을 네. 뭐 마음의 고향 또 제2의 맞아요. 고향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분들이 한 9천 명 정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주를 정말 따뜻한 곳, 또 행복한 곳으로 기억되게 하려면 정말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네 분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